안녕하세요, 묵골 보헤미안입니다. 현장 촬영을 하면서 정말 열심히 떠들었는데 하필 촬영일 날 무지막지한 바람이 들어서 노이즈가 너무 심했습니다. 그래서 더빙으로 대체를 하는데요, 양해를 바라고요. 하지만 차근차근 더 설명할 수 있으니 이 편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이곳은 네덜란드 수도 암스테르담입니다. 암스테르담은 여러모로 매력적인 도시예요. 문화가 도심 곳곳에 새겨진 도시, 마리아나가 합법인 도시, 그리고 그렇고 그런 뭔가로 유명한 곳. 그런데 축구 팬들에게도 굉장히 유명한 곳입니다. 바로 네덜란드 최고 명문 아약스 암스테르담의 연고지죠. 하지만 아약스 방문기는 아주 예전에 다룬 바 있습니다. 상단에 카드로 안내할 테니 아약스의 홈구장 요한 크루이프 아레나에 대한 정보는 여기서 얻으시고요. 오늘은 제가 암스테르담을 찾은 진짜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바로 요한 크루이프 루트입니다. 먼저 혹 잘 모르실 분들을 위해 요한 크루이프라는 인물에 대해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크루이프는 1970년대 세계 최고 선수로 손꼽혔던 슈퍼스타이자 네덜란드 축구 최고 레전드입니다. 단순히 축구를 잘했다는 걸 넘어 축구라는 스포츠를 바꾼 위대한 선수로 꼽히죠. 한 번씩은 들어보셨을 토털 풋볼을 비롯해 현재 우리가 즐기고 있는 축구의 전술적인 기틀을 놓았다고 평가받는 선수입니다. 그래서 월드컵 우승 이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크루이프는 펠레, 디에고 마라도나, 프란치 베켄바우와 더불어 축구 사상 역대 최고 선수 중 하나로 손꼽힙니다. 이 암스테르담이 바로 크루이프의 고향입니다. 당연히 암스테르담을 대표하는 인물로 꼽히는데요, 암스테르담 관광청에서는 이처럼 요한 크루이프 루트라는 길목까지 조성해 놓았습니다. 축구 전설 크루이프의 생애를 알 수 있는 13개의 장소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약 12.5km에 달하는 길이라 걷는데 다소 부담은 있습니다. 하지만 암스테르담이 세계적인 자전거 도시라 바이크샵에서 렌탈을 하시거나 트램을 이용하시면 상당히 편하게 다니실 수도 있습니다. 이 중 꼭 방문해야 할 곳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첫 번째 장소는 크루이프 생가입니다. 암스테르담 동남부 지역에 자리한 이곳은 평범한 주택가인데요, 이곳에서 크루이프가 초등학교를 다니며 어린 시절을 즐겼다고 합니다. 농구장으로 조성된 인근 공터에서 축구를 연마했다고 하는데, 여기서 남다른 천재성을 드러내자 아약스 유소년 축구팀에 스카우트 되면서 그의 축구 인생이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전설이 시작된 곳이라 할 수 있겠죠. 참고로 어렸을 적 크루이프는 이곳 인근에서만 이사를 2차례 하게 되는데, 그의 두 번째 생가의 현관문에는 이곳이 크루이프의 생가였음을 알리는 표식이 되어 있습니다. 다만 지금도 사유지라 내부 방문은 안 된다고 합니다. 떠들거나 문을 두드리시는 행동도 하지 말아주세요. 두 번째 포인트는 크루이프 생가에서 걸어서 5분 거리에 자리한 에스플라나데 드 메어라는 곳입니다. 이곳 역시 현재는 평범한 아파트 단지인데요, 크루이프가 현역으로 뛰었던 시절에는 축구 경기장, 그러니까 아약스의 옛 홈구장인 드 메어의 터였습니다. 1998년 아약스가 지금의 요한 크루이프 아레나로 홈구장을 옮긴 후 이곳에 있던 옛 경기장의 흔적 자체가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야 싶으실 텐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아파트 단지 곳곳에 아약스의 홈구장을 알리는 예술 작품이 있으니까요. 건물 외벽 혹은 기둥에 아약스가 거두었던 전설적인 승리를 알리는 벽화들이 그려져 있고요. 이 아파트 단지 내부에는 문화의 도시 암스테르담답게 작은 물길이 여러 갈래로 나 있는데, 이를 이어주는 다리마다 크루이프를 비롯해 피에트 카이저와 같은 아약스 전설들의 이름들이 커넥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파트 각 동마다 해외 유명 경기장 이름이 새겨져 있는데요, 이를테면 웸블리, 프라터, 넬레 알피, 스타드 드 콜롬베스, 안필드 등 여러 경기장 이름이 적혀져 있습니다. 이런 곳들은 과거 아약스가 UEFA 챔피언스리그 우승 등 역사상 최고의 순간을 즐겼던 장소입니다. 그러니까 아파트 단지 전체가 알고 보면 아약스의 역사를 알리는 거대한 박물관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에스플라나데 드 메어의 하이라이트는 바로 거대한 크루이프의 벽화입니다. 1974년 서도 월드컵 당시에 오렌지 군단 네덜란드를 결승에 진출시켰던 당시의 모습을 그려놓은 것입니다. 2016년 3월 24일 크루이프가 폐암으로 사망한 후 브라질의 유명 그래피티 작가인 파울루 콘센티노가 그린 작품인데요, 절정의 기량을 뽐냈던 젊은 시절의 크루이프 모습이 생동감 있게 그려져 있습니다. 이곳은 대표적인 포토 포인트이기도 하니 저처럼 꼭 사진으로 추억을 남기세요. 마지막으로 방문할 곳은 1928년 암스테르담 올림픽이 열렸던 암스테르담 올림픽 주경기장입니다. 크루이프 혹은 아약스와 관계가 없는 곳처럼 여겨지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이곳에서 오랫동안 네덜란드 축구 국가대표팀의 A매치가 벌어졌고요, 아까 소개해드렸던 아약스의 옛 홈구장 드 메어의 규모가 작았던 탓에 아약스가 안방에서 유로클럽 대항전을 치를 수 없게 되자 대체 경기장으로 활용되었던 곳이 바로 이곳 암스테르담 올림픽 주경기장입니다. 즉 이곳에서 크루이프가 수많은 경기를 치렀죠. 비단 크루이프를 차치하더라도 1930년 피파 월드컵 개최국이자 당시 세계 최강이었던 우루과이가 올림픽 축구 2연패를 달성한 곳이기도 하니 후사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한 장소입니다.
이곳이 크루이프 루트에 포함된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바로 요한 크루이프 재단의 사무실이 자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노년의 크루이프가 네덜란드의 어린이들을 위해 자국 곳곳에서 자선 행사를 벌이고 아이들이 뛰놀 수 있는 운동장을 만드는 선행을 베풀었는데요. 그 본부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아까 말씀드렸던 아이들을 위한 운동장인 크루이프 코트가 이곳에도 자리하고 있는데요. 그 크루이프 코트 인근에 현역 시절 크루이프를 상징하는 동상이 있습니다. 서독 월드컵 결승전 당시의 모습을 재현해 놓은 것입니다. 경기 시작 2분 만에 크루이프가 서독 페널티 박스 안을 돌파하다 페널티킥을 얻어냈는데요. 키커로 나선 요한 네스케스가 골을 성공시켰습니다. 이때가 바로 네덜란드가 세계 축구 정상에 가장 근접했던 순간이기도 합니다. 이를 기념하기 위해 동상을 제작했는데 크루이프 뒤에서 태클을 거는 이 선수도 어마무시한 레전드입니다. 1970년대 베켄바우와 더불어 서독 최고 수비수로 꼽혔던 베르트 포그츠거든요. 참고로 이 동상은 본래 이곳 암스테르담 올림픽 주경기장 정문 앞에 있었다고 합니다. 보통 유럽축구 경기장 정문에는 그 경기장을 대표하는 선수를 기리는 동상이 자리하고 있는데 암스테르담 올림픽 주경기장 정문에 바로 이 크루이프 동상이 서 있었던 거죠. 하지만 노년이 된 후 크루이프가 동상의 위치를 정문이 아닌 크루이프 코트가 자리한 뒤뜰로 옮기자는 아이디어를 냈습니다.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자신이 네덜란드에 없어도 혹은 죽은 후에도 아이들이 뛰노는 모습을 보고 싶다는 이유였습니다. 네덜란드 아이들을 마음속 깊이 챙기려는 네덜란드 최고 축구 전설의 따뜻한 마음씨를 알 수 있는 일화죠. 네덜란드를 방문하신 축구 팬들은 시간을 내어 암스테르담에 자리한 크루이프 루트를 거니면 어떨까요? 이상 풋볼 보헤미안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늘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